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국내 증시를 방어해주던 외국인이 어제는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14거래일 만에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선 건데요. 다행히 장후반으로 갈수록 매도 규모를 줄인 덕분에 코스피 지수는 3% 정도 내리며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갤럭시 S5에 대한 기대감으로 IT 부품주가 선방한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기업 실적과 지표 호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한 건데요. 개장 전에 발표된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돌며 1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시티그룹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긍정적인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넘버원에 든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재차 2000선 탈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 기술주의 급락과 또 어닝 시즌을 대한 관망 심리는 주가의 발목을 잡는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어제 강세를 이어가더라고요. 시장에 대한 조언 오늘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일단 우호적인 여건하고 그리고 좀 불안 요인들 같이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 지수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 시장 자체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지금 중소형주 코스닥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시장하고 상관없는 개별 기업의 가치로 해서 재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코스피가 왜 박스권에 이제 머무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이 1,050원이죠. 1,050원이 강한 지지대가 형성되었던 부분인데 1,050원에서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금은 1,038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1,035원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나왔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우려감들이 좀 존재를 한다.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는 아니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항상 문제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중국 지표 부진입니다. 중국 지표 부진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히 무역 부분에서는 엄청난 어떤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역시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게 만드는 요인들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또한 미국의 기술주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함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주하고 미국 기술주는 상관관계는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미국 증시 전체가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또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그 선호 현상이 좀 생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한 것도 역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국내적인 부분은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가장 큰 부분은 기관의 환매 부분이죠. 투신권의 환매. 자, 결국 이 투신권의 환매는요, 개인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투신에 돈을 맡긴 사람 누구냐? 개인이다. 개인이 팔고 싶어서 환매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그 선제적인 흐름들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이 물량이 일정 부분 굉장히 소화가 이제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롱숏 펀드인데요. 이 기관들이 롱숏 펀드가 작년 한 해에 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다 이거죠. 4.3%대부터 4.6%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시장을 박스권 하에서의 투자 전략인 롱숏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 종목의 매수와 공매도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물과 그리고 현물을 이용한 또 차익 거래
해지 거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강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할 것인데요. 그 요건들을 본다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그림이 뭐냐면 코스피와 그리고 스위스 프랑과 호주 달러에 대한 환율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스위스 프랑과 호주 달러 어떤 측면이냐면 스위스 프랑은 가장 글로벌에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안정적인 어떤 환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것은 역시 스위스 프랑화를 사는 게 가장 안전자산을 매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주 달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자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즉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글로벌 경기가 상승한다면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이 흐름을 본다면 이 글로벌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거의 선호성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부터는 스위스 프랑의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는요 호주 달러의 강세로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이는 뭐냐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보다 이제는 좀 위험자산 선호의 어떤 영역이 들어와 있다. 즉 주가가 가장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상승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호주 달러의 강세는 곧 이머징 마켓 그리고 이번 이머징 마켓 신흥국의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회복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 상대 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년간이죠.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를 리드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3월 20일 이후에 신흥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선진국 대비 신흥국 상대 강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흥국 전반적으로 아주 강세를 동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러한 신흥국의 특히 이머징 ETF 비중이 1위거든요. 대략 한 16% 가까이 됩니다. 중국이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이고요. 3위가 지금 대만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입장,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선진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구간은 이제 통과를 하고 이머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이머징의 전반적인 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받침을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가장 매력 있는 증시는 어디냐? 바로 한국 증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머징 지수가 지금 ETF 비중이 1등인 상황에서의 중위험, 중수익의 구간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는요,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단순간 급격히 들어왔다가 급격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적으로 지수 상단이 얼마냐, 2050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기관들의 아까 환매와 롱숏 매매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한계치를 돌파하게 되면 롱숏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하는 상승장으로의 흐름이 나오면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아직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롱숏 매매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이루어지면서 2000포인트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번 1분기가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면서 올라간다면 역시 이번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 달려갈 가능성이 많다.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은 그 조정폭은 결코 깊지 않은 상황에서의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꼭 염두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이제 원화 강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원화 강세의 수요 업종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출자에게 이 그래프가요, 수출에서 수입 중간재, 즉 수입 중간재의 총 산출 비율에서 즉 뭐냐면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결국 수입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업자 쪽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수혜 업종으로 나오는 것이 어떠냐면 전력가스 및 수도 업종이 가장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 즉 유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정유 업종들도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석유 및 석탄 제품, 그리고 비금속 광물, 그리고 음식료, 건설, 전부 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입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반면 수송 장비, 즉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와 기계 쪽, 그리고 IT 쪽에는 역시 환율에서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환율이 지지점에서 이탈했을 때 그때 장세가 어떻게 됐느냐. 원화가 강세일 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했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원화가 강세가 보일 때 주가가 과연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 요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럼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것 쪽으로 올라갔느냐에 생각해 보면 IT와 자동차주들 대부분 빼고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들은 저가 대형주의 랠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종목들의 상승 종목의 개수가 많아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을 본다면 지금도 충분히 원화 강세가 굉장히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감은 존재하지만 이 강세의 흐름들이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를 촉발시킬 것이고, 그러면 전반적인 종목들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 실적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요. 1분기 실적이 과연 어느 쪽에서 좋게 나올 것이냐 궁금하실 겁니다. 가장 좋은 쪽이 나올 것이라면 전년 동기 대비 우리나라 1분기가 전체적으로 작년 2013년 1분기에 대해서 약 6%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이 지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은 역시 산업재입니다. 조선이나 건설 쪽이죠. 산업재가 흑자 전환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틸, 그리고 의료 쪽이 기본적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업종들이 아직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시장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해소되고 그리고 재평가를 받는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이제는요 주도 업종으로 나설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제가 늘 말씀해 드렸던 부분은 시장이 한번 꺾이기 위해서는 오버슈팅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 오버슈팅이라는 게 바로 수직 각도, 시장이 약간의 모든 투자자들이 야, 이거 코스닥 위험할 줄 알았는데 코스닥 시장이 확실히 간다. 이제 500포인트가 아니라 600, 800 간다는 심리가 확실하게 나오면서 강하게 따라 붙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불고 있는 부분은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 이거 아닐까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다. 5년의 박스권을 돌파해서 이제 끊임없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역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틀 동안 강한 양봉으로 지금 어떠한 외적인 요인들을 다 뿌리치고 혼자 달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내일 좀 더 이어진다면 이는 오버슈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일단은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꺾이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확인 매도가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매도할 필요는 없이 전반적으로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주 쪽 흐름을 본다면 과연 중소형주냐 대형주냐의 흐름에서는 지금은 저는 대형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양호하게 나왔을 경우 그런 기업들 주가가 제법 올라갔다 할지언정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종목이 나타났을 경우에는요 충분히 추격 매수해라. 지금은 충분히 추격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 가운데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만큼 외국인의 추가 매수가 더 이어질 거라는 의견 들어봤죠. 따라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어제 추천 종목이 JB금융지주였습니다. 시초가 마이너스 출발하면서 종가는 플러스였죠. 양봉 나며 수익이 났는데 목표가까지 얼마 안 남았군요. 홀딩 가능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홀딩 하십시오. 홀딩 하시고요. 이게 사실요, 항상 보면 주가 자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주가는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영역, 자기만에 해당하는 변동폭을 가지고 항상 변한다는 거죠. 말을 상당히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갈 길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진 길대로 갑니다. 정해진 길대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바로 기업의 가치겠죠. 가치적인 부분이 달라질 뿐이고, 그리고 오늘 안 가더라도 또다시 내일 또 정해진 길로 가고, 그런 뭐 거북이와 토끼가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번 크게 토끼 같은 움직임이 한번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었죠. 토끼는 빨리 가면 원래 항상 쉬죠. 하지만 이 자리 자체, 바로 쉬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물만 마시고 올라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꼭지까지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랠리가 시작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여기 상단에 이 가격대 보이시죠? 지금 7,500원대가 어느 정도 저항권 움직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이익을 챙겨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홀딩을 하시든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든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융지주 회사들의 특성 자체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동폭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루즈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차트를 조금 크게 보더라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모여서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가 자체도 티끌의 양봉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모아서 지금은 점점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홀딩하십시오. 네, JB금융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조금 더 홀딩해보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남아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MK전자입니다. MK전자 회사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죠. 회사 사정도 상당히 안 좋았지만 최근 들어서 기업이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거든요. 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9,080원을 어느 정도 2009년도에 2009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는 5,690원 딱 절반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졌던 이유는 바로 전방산업의 어느 정도의 불경기가 가장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본딩 와이어 부분을 국내 1위를 선점하고 있는 업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패키징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도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현재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바로 지분법 손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의 관계기업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면서 관계기업이 편입이 되면서 지분법 손익이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한국토지신탁이 수익을 낼 때마다 NK전자 연결 실적으로 잡힌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전문용어로 지분법 손익이라고 하죠. 지분법 손익 자체가 잡히면서 지금 NK전자에 대해서 기업이 재평가받고 있는 시기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면 앞서 있던 고점 자체를 지금 뚫었습니다. 뚫었고요. 그 2023년 지금 3월달 거기에 있던 고점이었고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박수권 자체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죠? 하지만 이 자리 자체를 뚫었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는가 보다. 그거를 1차적으로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2차적인 부분은,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기업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 업황 어떻습니까? 반도체 업황도 지금 긍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딩 와이어의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도시바, 키아이 등의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제품 출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그런 계기, 그게 본질적인 가치가 될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가치는 바로 말씀을 드렸던 지분법 손익이 지금 좀 더 발생을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지금보다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232억입니다. 이 시가총액이 이 기업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2천억 이상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면서 신고가 패턴을 나타낼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공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241선 그리고 밑에 481선을 뚫고 한 번만에 크게 올라왔습니다. 단기간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시초가를 따라가셔도 괜찮은 구역입니다. 자, 일단은 5,600원 자체를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어제도 지지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반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500원 선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가를 보면 올라가는 주식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주식은 안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서운 거는 남들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내가 안 무서운 거는 남들도 안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역발상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받는 구간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종목이었죠. MK전자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예상보다 강했던 국내 증시인데 오늘도 2,000포인트 돌파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 팀장님, 동시효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을 하신 대로 아침 저희도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0.26%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 2,002포인트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2,000포인트 회복 시도를 할 것을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현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확실하게 560포인트를 지켜주게 되면서 564포인트에 현재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 되지 않겠나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피 지수부터 보게 된다면은 일단 중요한 것이 최근에 와서 계속 저항이 되고 있는 부분도 2,000포인트를 계속 돌파를 못 해주겠다는 부분도 좀 아쉬운 것들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은 2,000포인트하고 2,020포인트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부침 현상이 좀 발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항으로 발생이 되게 된다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부터 그와 반대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조금씩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코멘트로 좀 남겨보고 싶고요. 자,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은 좀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코스닥 지수 상당히 좀 강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560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 작년 상반기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을 볼 때 지금은 어쨌든 5월달, 즉 상반기까지는 코스닥 시장을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남겨보게 되자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와 2,020포인트였던 저항 대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준비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부각이 될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염두를 두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업종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가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외국인들이 전일에 좀 많이 산 종목들이 기아차, KT,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신한지주, 삼성엔지니어링, KTNG 이런 종목들이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좀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기, 기업은행,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교집합은 IT 쪽에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는 좀 서로 엇갈리는 통신이나 뭐 내수소비 이런 쪽인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내수소비 종목들도 충분히 좀 오늘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T 업종과 내수소비 관련된 업종들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4월 15일 화요일장이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과연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터치하면서 출발했을까요? 출발 상황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코스피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물 지수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선물 지수가 지금 이제 0.4%가량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좀 비슷한 수치를 한번 제시해 보게 되자면은 동시효과 때문에 말씀드렸던 2003포인트, 2002포인트에 현재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출발했는데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서 2010포인트 돌파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까지 고점이 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5%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2008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0.5%가량 현재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565포인트, 최근에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1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570포인트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선물도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 지수는 30분 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260포인트와 262포인트 구간을 말씀드리면서 아래쪽에 260포인트 지지 여부를 보자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262포인트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선물 지수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또 중요한 것은 자, 262포인트를 과연 지켜줄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미결제 약정, 최근에 상당히 미결제 약정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미결제 약정이 축소가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도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지수 262포인트 분기점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 일단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1060포인트와 1075포인트 하단 구간을 강력하게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수가 1040원 현재 출발을 하게 되면서 약세 쪽으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선물 밴드, 죄송합니다. 환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쪽으로 1050원과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020원 구간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이 강력하게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환율의 하방 경색이 나오게 된다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세 쪽으로 얼마만큼 전환이 되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자 말씀드리면서 환율 밴드는 1020원에서 1050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기도 했죠. 오늘 다시금 강한 상승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상승 출발했고요. 14,000을 회복하면서 14,068포인트에 오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0.73%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주 흐름이 좋죠. 현대차가 1.24% 강하게 오르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0.6%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가 1.59% 강한 상승 출발 나오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도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전력이 파란불 들어와 있죠. 0.25%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2% 강하게 오르고 있군요. 네이버가 0.5% 강보합이고요. 기아차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0.5% 강보합입니다. 신한지주가 1% 이상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보합이고요. LG화학도 1.34%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셀트리온이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0.98%로 1% 가까운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1.37% 오르며 44,3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홈쇼핑이 오늘도 보합이군요. CJ E&M은 0.2% 강보합이고요. GS 홈쇼핑이 0.13%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업종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은행, 증권, 기계, 철강, 그리고 화학, IT, 운수장비, 제조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어제에 이어서 일단 오늘 금융주들이 좀 잘 움직이고 있다. 뭐 전거래일에 시티그룹의 실적이 괜찮게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미국 쪽에서도 금융주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반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최근에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 있지 않나.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단 이 세 업종은 오늘 좀 장이 많이 좀 반등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좀 있었던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좀 계속 강세를 좀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좀 살펴볼까요? 역시나 통신 서비스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통신 서비스 역시나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뒤로 인터넷 그리고 운송, 식음료,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IT 부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같은 경우에 좀 묶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서비스, 통신 장비, 인터넷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콘텐츠 업종과 IT 부품 업체들 역시나 최근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콘텐츠 쪽에서는 엔터와 게임들이 있을 거고 IT 부품은 역시나 삼성전자 갤럭시 S5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죠. 최근에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S5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면서 역시나 IT 부품주도 반등세를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동향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돌아섰지만 매도 규모가 크진 않았었죠. 오늘 다시금 매수로 들어오고 있군요. 자세한 수급 분석 도와주시죠, 팀장님. 네, 일단 수급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전일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상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물시장 영향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자, 금일 아침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과 전일과 좀 반대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 같은 경우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었지만은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소폭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현물 시장에서 264억 가량이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전일과 반대로 1,100계약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급을 볼 때 선물이 매도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선물 매도폭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것인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개인은 48억 정도 매수 출발 그리고 기관은 270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섹터에서 이제 350억 가량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침적 영향을 좀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24억 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전일 390억이 넘는 매수 출발했었던 기관 현재 5억 그리고 개인은 14억 가량 매수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 쪽에 여전히 외국인들의 전기전자, IT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23억가량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철강금속 섹터가 42억,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가 59억, 금융섹터가 이제 48억가량 매수 출발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248억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은 외국인과 반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철강금속에서 43억, 그리고 운수장비에서 50억, 금융섹터에서 현재 43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매도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IT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현재 10억가량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섹터에서 5억가량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에 6억 정도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자결제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모바일 게임 섹터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개인 쪽 같은 경우는 반대로 12억가량 IT 소프트웨어, 특히나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각각 5억, 8억 정도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원달러 환율 닷새 만에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 시장에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군요. 출발 어떻습니까? 네,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2원 10전 상승한 1,041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달러화 강세로 1,040원대 진입할 전망인데요. 장 초반에 1,041원 50전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1,04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밤에 미국 소매 판매 호조와 유럽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발언으로 달러화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환율이 더 상승할 경우에 ECB가 추가 통화 완화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유로 강세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달러 강세 분위기 속에서 여기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1개월물이 1,043원 50전의 최종 호가를 나타냈는데요.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55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39원 80전보다는 약 4만 5전 정도 오른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배당금에 대한 역성금 수요가 환율의 하반 경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요.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업체의 내구 물량으로 1,040원 중반대에서의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의 45억 달러 수주 소식이 전해질 경우에 환율은 오히려 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로 공개 내용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의사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만약에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 원화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1,037원에서 1,045원입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 오늘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돌발 종목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 인수 완료에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거란 전망에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인데요. 갤럭시 S5 흥행 기대감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모비스가 오늘 7% 이상 오르고 있고요. 특히 파트론, UIL 등이 갭상승 출발하는 종목들 많군요. 추경 매수 가능한지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압구정으로 가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NH농협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투자증권과 인수 기대감, 합병 기대감 이 부분인데 일단 우리투자증권 인수 계약을 NH농협증권이 계약을 완료를 했죠. 그래서 업계 1위로 일단은 도약을 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됐고요. 우리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가 지난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그러니까 우리투자증권, 우리금융저축은행 그리고 우리아비바 생명보험 이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과 통합을 하면 자기자본 4조 4,492억 독보적인 업계 1위 증권사로 도약을 하게 되고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역시나 NH농협증권이 계속적으로 좀 연달아 상승을 하는 모습이 아닐까. 일단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시장 기대감이나 전체적인 어떤 외형이 굉장히 좀 커진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나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겠죠. 인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향후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증권주들, 은행주들이 좋았던 움직임들, 결국에는 원화 강세에 의한, 그리고 또 이 작년도에 원화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기저효과가 좀 깔리면서, 역시나 그런 부분도 좀 증권주들한테는 수혜가 됐다. 그래서 격포제로서 좀 이 NH농협증권은 좀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불안한 심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템포를 조절하셔서 좀 보자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멘텀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대응 이 부분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던 얘기입니다. 이 디램 생산 쪽의 정상화, 디램 공급 증가율 뭐 한 19% 정도, 20% 가까운 수준에 육박하는 공급 증가율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일단 1분기 매출액은 한 10% 정도 상승한 3조 7천억 수준, 영업이익은 한 24% 정도 증가한 9,740억 수준 정도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한 만큼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의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일단 36,000원대 그러니까 이 120선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37,000원대의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8,000원대의 박스권이 최근에 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38,000원대 가격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4만 원대 가격을 돌파하고 새로운 가격으로의 진입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부분을 위해서는 좀 수급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수급은 눈에 띌 만큼 새롭게 유입되진 않았다. 기존의 외국인 수급은 있지만 그 부분을 뛰어넘은 어떤 새로운 수급의 강력한 유입 이 부분이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박스권 상단은 한 38,000원대 초중반 이 정도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뭐 그 정도까지 노리기에는 상승률이 리스크 대비해서 너무 적지 않냐. 결국에는 4만 원대 돌파를 좀 지켜본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IT 부품주들 이번 주 그리고 지난 주 말부터 반등 시그널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일단 갤럭시 S5가 전체적으로 좀 이 순항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부품주들이 어떤 리레이팅이 시작된 거 아니냐. 리바운드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갤럭시 S5가 시장의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판매를 호조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관련 부품주들의 주가도 다시금 제 수준으로 좀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 심리들이 이 전체적인 어떤 수급 유입으로 이어졌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 부품 쪽에는 굉장히 좀 많고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게 UIL과 서원인텍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인탑스나 모베이스 같은 이 내장재의 어떤 부품이 아닌 외부의 액세서리라든지 부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이 반등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S5가 2분기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게 견고하게 부품주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굉장히 좀 시장도 그렇고 주가들도 견고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타이밍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시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4만 원 안착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보자 하셨고요. IT 부품주들은 일단 양호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들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가 상승 마감한 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는 4%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 이유를 보니까 한 증권사에서 수익 개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다음 종목은 GS건설인데 4거래일째 오르고 있죠. 삼성동 종합운동장 개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거라 전망도 나온 바 있습니다. 끝으로 한 종목은 신일제약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란 전망에 신고가 경신인데 이 시각 윗꼬리가 좀 달렸네요. 3거래일째 조용히 강세를 이어갔는데 상승 배경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뭐 호텔신라부터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 뭐 실적이 잘 나와도 문제네요. 네. 잘 나와도 문제인데
일단 그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게 조금 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업 입장에서 어떡하란 건지 네.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데요. 일단 시장 예상치는 285억입니다. 근데 지금 한 255억 정도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한 30억 정도 덜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255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0%가 넘는 성장세입니다. 그럼 상당히 큰 폭의 성장세인데 네. 시장이 200%도 현재 만족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조금 시장에서 시장의 어떤 속도 조절인 건지 정말로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 어쨌든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용 어떤 발목 잡기가 아닌가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그 호텔신라 주봉 차트를 보면은 현재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2011년도 25,000원에서 9만원까지 25,000원에서 9만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누가 보다도 속도 조절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실적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일단 호텔신라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력이라고 좀 해석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원화 강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국인 입장에서는 그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조금은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 어떤 환전된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악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악재 좀 해석을 하시면서 일시적인 주가 약세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자, GS건설. 자,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어떤 수주 소식인데, 이런 소식으로 해서 주가 반등을 준다는 건 이제부터 종목이 그리고 주가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주봉 차트입니다.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만, 어쨌든 25,000원, 27,000원 부근에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하방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길수적 분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주가가 주가가 이제 하방에서 볼 때 거래량이 늘어날 때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공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맛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방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호재에 어쨌든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지금부터는 하방 형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즉 시장의 어떤 예상치 못한 충격이라든지 돌발악재가 아니라면은 주가는 이제 하방 형성의 신뢰를 좀 쌓아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자, 신일제약. 이 종목은 그 실적 모멘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 일단 2011년도부터 계속 실적이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67억, 그리고 2012년은 115억, 그리고 2010년 작년이죠. 작년 같은 160억, 올해는 22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성적을 하시는 부분이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온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2013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될 수 있겠죠. 작년보다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2008년도 고점이 지금 이제 8,6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2008년도 실적의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지금 이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수치를 반영을 한 2008년 영업이익보다 현재 잘 나온 수치라면은, 이 220억이 잘 나온 수치라면은 당연히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장기적인 고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도 분명히 좀 소화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강력하게 바로 돌파를 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부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8,600원 부분에서 일시적인 어떤 기간종이라든지 그리고 가격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8년 대비해서 2014년도 220억이 과연 얼마만큼 성장세인지도 현재 분석 그리고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8,600원 기간 조정, 단기적인 부침 한번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들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LG전자가 3개월 만에 장중 7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바닥을 찍고 주가가 급격히 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죠. 이등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관련주도 꿈틀대고 있는데, 특히 제이션 시스템이 오늘 9% 이상 오르고 있군요.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GK인데요.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통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압구정으로 가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랜만에 좀 상승폭을 잘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본적인 이슈는 TV 부분의 수익성 개선, 이 부분 때문에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를 좀 넘어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낙폭과대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부각이 됐고요. 특히 또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LG전자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중에 7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 지금 가격대가 좀 이 공방이 좀 치열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는 여전히 좀 우상향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 실적 발표 전까지는 충분히 좀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랜만에 또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한일 네트워크스, 뭐 이루원, 메커스 이런 종목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이 저우샤오찬 인민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보아오포라면서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비트코인은 거래에 쓰이는 돈이라기보다 우표처럼 거래하고 수집할 수 있는 뭐 자산에 가깝다, 이런 코멘트를 좀 달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 허용 소식, 중국 중앙은행 쪽에 이 부분이 관련주들을 좀 상승하게 하는 이 이슈가 됐고요. 중요한 것은 뭐 일단은 모멘텀은 도출됐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붙기보다는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GKL인데요. GKL이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 때문에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좀 이끌었는데, 오늘 일단 움직임은 좀 밀리는, 올라가도 좀 밀리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주가가 좀 형성이 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5,000원대 가격을 좀 계속적으로 좀 지지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패턴도 만들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여겨지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직전 고점이 49,600원에 대한 돌파 여부, 이 부분이 5만원대 가격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기로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들도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나리 시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금융 서비스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주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다날 최근 주가 급등락이 심한데요.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KDC입니다. KDC가 KDC 정보통신 흡수합병 소식에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한 종목 더 있죠.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신의료기술 허가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 오르고 있군요. 이들 종목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네. 일단 뭐 다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참 다나를 참 못 살게 건다는 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 나오고, 오늘은 또 뭐 페이스북 얘기 나오면서 좋고, 오늘도 6%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상당히 좀 투자자분도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날이 이번에 실적 얘기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게임 부분의 어떤 게임 부분 매출 때문에 좀 악재가 됐었는데, 반대로 이 부분이 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금융 서비스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금융결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어떤 전자결제인지 모바일 결제 이 부분을 다날이 현재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현재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같은 게 현실적인 문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기대감인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이 될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날은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좋은 고점 12,500원 돌파 여부가 단기간에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진맥트리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형간염 뭐 엔테캅이요? 이렇게 뭐 보건복지 심사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해서 지금 차트 패턴이 오늘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임상보다는 신약 출시라든지 이 부분에 어떤 실적 반영, 뭐 메디톡스라든지 셀티리온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어떤 연장선상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00원 정도 되는 주가의 어떤 회사 이런 소식이 나왔다는 건 강력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진맥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징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면서 점상가가 풀렸을 경우에는 이 종목은 좀 고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은 할 수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KDC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임의적인 조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회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주가 방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많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게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어떤 수순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엔 관리 종목이 이미 편입이 돼 있는데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동전주란 것만 보더라도 절대 접근하실 이유가 없다는 부분들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2분기 이익 전망 기대감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많이 내렸죠. 7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주가 흐름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전파기지국이라는 종목입니다. 통신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 황우석 박사 수혜주로도 묶여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전날 약세로 마감했는데 다시 상한가 진입하면서 6거래일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오늘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서울반도체 2분기 이익 증가에 대한 전망이 좀 나오면서 오늘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현 시점 1분기의 실적 우려보다 2분기부터 본격화될 이익 증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낙폭이 좀 과대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좀 제시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 120선 위에 올라탔다. 44,000원대에 대한 지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지켜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진입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의견을 좀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6거래일 만에 뭐 거의 2배 수준까지 왔는데 일단 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사시라는 말씀 이 부분을 드리기에는 뭐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올랐냐? 이 홈캐스트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이 분류가 되면서 전파기지국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황우석 박사가 H바이온과 박종민 씨 등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홈캐스트와 전파기지국 그러니까 장병권 전파기지국 부회장이 홈캐스트의 최대 주주로 지난 말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두 회사가 엮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자들의 모멘텀을 받았다. 근데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좀 접근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래서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아직까지 팔아야 될 시그널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요. 사시지 못하신 분들은 뭐 내 종목이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멀리 하시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돌발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세 분께서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김혜란 연구원님, 김영견 팀장님. 먼저 개별 종목 단기 트레이딩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혜란 연구원과 김영견 팀장님도 개별 종목 장세가 집중될 것이다,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용 팀장님, 외국인 러브콜을 받고 있는 IT 운수 장비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끝으로 안상현대리님, 미국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이 지속될 것이다,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매수가 매도 하루 만에 들어오는군요. IT 운수 장비 좀 주목을 해보자고요.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양호한 기업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좀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런 분에 의해서 좀 내외적으로 좀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어느 정도 좀 2,000포인트 안착을 계속해서 좀 시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좀 관건은 아무래도 좀 외국인의 좀 수급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000선 부근에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14거래일 만에 순매도세로 좀 전환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그 주식형 펀드에서 계속해서 좀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투신권의 매도세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의 그 동반 그 순매도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아침에 장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조금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그 종가 무렵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지속되느냐 여부가 결국에는 2,000선 안착의 좀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2,000포인트 등락을 계속해서 당분간은 뚜렷한 좀 상승 모멘텀이 있기 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좀 2,000선 공방을 좀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했던 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에는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코스닥 이제 개별주 얘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뭐 역시나 뭐 지금 개별주 쪽에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상당 부분 소외됐었고 뭐 단가이나 압력이라든지 이러한 계속 좀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가격 매력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 저평가 매력이 있는 그 IT 부품주들 뭐 파트론이라든지 서원인텍 뭐 KH바트 뭐 이런 IT 부품주들의 지금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대표적인 뭐 IT 부품 이제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추세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IT 부품주 쪽으로 당분간은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시간,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어제 전일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은 여전히 강한 상승 모드를 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야 될 시기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역시 변동성 랠리지만 결과적으로 강하게 583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를 즐겨보시는 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 랠리 구간에서는 즐기는 마음이 쉽지는 않아요. 왔다 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함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종목 좀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제죠, 전일인데 이제 엔터, 즉 이제 엔터 관련주들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뭐 SM, CNC, IHQ, 키스트, 로엔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SM, CNC를 제가 탑픽으로 좀 잡아드렸어요. 아직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고, 여러분들 그 SM, CNC는 지금 SM과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가수하고 가수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게 SM이고, 진행자들, 그러니까 신동엽이라든가 강호동 이런 진행자들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 게 SMCNC인데, SMCNC가 예능 쪽에서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SMCNC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제가 오후장 역전 좀 가능해 볼 섹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아드린 거는 뭐냐면 바로 전자결제예요. 지금 여전히 조금 주목을 받아야 되는,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결제주들은 지금 우리가 인증 자체 제도를 굉장히 간소화시킨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 자체를 좀 복잡화해야 되는 이 시스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판매라든가 이런 거에 제약이 많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인증 자체를 굉장히 간소화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셜 커머스 시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쿠팡, 티몬, 이래갖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맵, 이러면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소셜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장의 확대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셜 커머스 시장은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로 해요. 지금은 이제 음식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식당 이런 쪽에서도 이 소셜 커머스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자, 온라인 시장이 접근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이 음식료 쪽입니다. 그죠? 식당, 가서 먹어야 되는 식당, 이런 건데, 그것이 바로 소셜 커머스 시장에서,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확대, 그 시장에 대한 확대, 거기에 대한 수혜 예상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결제주 지금 보면 KG 모빌리언스,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 그 다음에 다날, 그 다음에 한국사이버결제 이렇게 있는데요. 자, 다날이 좀 낙폭이 가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제일 강하게 올라오는데, 결국은 이거는 낙폭이 가해, 즉, 잘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오는 것 뿐이고, 진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탑픽이 될 만한 것들은 뭐냐면, 실적과 함께 밸류에이션이 강조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바로 KG 모빌리언스하고 KG 이니시스 쪽을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KG 모빌리언스를 탑픽 종목으로 한번 잡아드렸어요. 그죠? 그 이후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탑픽 종목으로 잡아드리고 난 이후의 흐름들. 자,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자면, 자,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KG 모빌리언스는 시장에서 어떤 실적과 함께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KG 모빌리언스를 여전히 대장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관련주 중에 대장주 탑픽을 오늘 한번 꼽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탑픽. 저는 여전히 전자결제 쪽에서는 대장을 KG 모빌리언스로 잡아드리겠습니다.
KG모빌리언스. 저번에도 KG모빌리언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자꾸 탑픽 종목을 들고 나오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계속 올라가는 데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실적이란 부분과 연관되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장성, 기대감과 연관되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전 고점을 뚫으러 향하고 있죠. 진격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격 앞으로가 되면 바로 여기서 이 고점, 즉 전 고점을 뚫고 가게 되면 바로 강한 상승세가 또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G모빌리언스를 탑픽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 한 17,450원이네요. 지금 차트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우상향을 제대로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접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접점. 그 다음에 자, 여기 바로 전 고점대 부근, 여기서 분명히 어떤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충분히 쉽게 뚫어 놓을 만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죠? 모멘텀. 그 모멘텀, 즉 전자결제에 대한 인증 간소화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증 간소화가 충분히 이 전고점대를 뚫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셔서 전고점 이상까지 들고 가보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거기 이제 센TV 전문가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얼굴 요렇게 요거보다는 조금 더 포샵을 해서 잘생긴 얼굴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제 방송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접속을 하셔서 많은 얘기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탑픽주까지 잡아드렸고, 그러면 시장 얘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시장에 대해서 강한 확신 가지시고, 자, 좋은 종목은 꾹 쥐고 가고 나쁜 종목은 제 편에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오면서 장 초반 강하게 2,000포인트 돌파했는데요. 이 시각 매수 강도가 둔화되면서 지수 다시 2,0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 끝까지 흐름 살펴봐 주시고요. 개별 종목별 장세 대응하자는 전문가들의 팁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